대한민국 5천만 소비자의 힘, 불만 제로! 몸에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 정성스럽게 만든다는 웰빙 슬로우푸드 죽. 그런데 먹다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고 식재료의 원산지까지 속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죽 전문점의 불량한 위생 상태와 식재료 관리 실태 취재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한약을 지어 드시거나 직접 약재를 사서 달여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름만 같다고 다 같은 약재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허술한 관리 속에 숨겨져 있던 약재의 비밀을 취재했습니다. 불만 제로, 지금 출발합니다. 아우, 기운 없어. 오늘따라 유난히 기운 없는 불만요. 이럴 때 찾게 되는 것이 있으니 죽이다. 그렇다. 영양 만점 죽 되시겠다.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좋은 재료에 정성까지 듬뿍 담아냈으니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요즘 죽 찾는 사람 정말 많다. 깨끗하고 좀 깔끔한 느낌이 나가지고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아파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서민도 쉽게 먹게끔 식사 대용으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비싼 만큼 좋은 재료를 쓸 것 같아서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고 먹어도 되는 걸까? 건강 웰빙죽의 꼼수를 파헤친다. 죽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바로 그 집. 국내 대표 죽 전문점이 사랑받는 이유 간단하다. 건강과 웰빙,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다 모아놓으셨다. 직접 찾아가 보니 고품격 프리미엄 음식이라는 느낌 물씬 풍기는 것이 아하,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남은 음식도 당연히 재사용 안 하신단다. 그런데 웰빙죽 전문점의 명성 떨어뜨리는 제보가 의외로 많았다.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건데 확인이 필요하다. 불만제로 직접 주방으로 들어가 보았다. 평화로운 주방에선 수저까지 삶아서 소독해 주시고 철저하게 위생관리하는 모습에 안심했는데 주방 구석에서 곰팡이 피우고 있는 도마에 더러운 가스레인지까지 마음속에 불안감 피어오르고 있을 무렵 손님이 먹고 남긴 반찬을 모아두는 이상한 모습이 포착됐다. 알뜰하게 모은 반찬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철저하게 가르쳐 주신다. 나는 이상하게 손이 안 가. 동생도 그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거의 이제 깨끗한 반찬들은 포장할 때 되고 남은 반찬들 깔끔하고 맛깔스러운 새 반찬으로 둔갑해 손님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배달갈 때만 주방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 죽 전문점 찾아오는 손님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 길이 없다. 근데 이렇게 저기 막 김치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본 적 없어요? 손님? 아니 본인이 큰일나지. 이거 아무도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드는 거지? 손님들이 먹고 남긴 김치 모아 죽 만드는 데 쓰는 곳도 있다. 예. 응? 사람들 없으면 예. 좀 모아주세요. 아, 김치를? 이제 볶고 낙지 김치죽이 있어요. 이거 다지는 거. 김치를 나오면 버리지 말고, 그거 모아놓으면 또 볶음밥 할 때. 예. 볶음밥은 없어요. 낙지 김치. 낙지 김치 조갈색에 익어서 이제 다져서 나가는구만요. 양심 불량한 곳도 있다. 걔는 어때요? 김치? 그거는 나중에 통에서 담아놓으면은 설거지 언니가 참치김치 쓰던 낙지도 쓰던 속으로 들어가게끔 있으는구나. 생일 치였고 그런 말이지. 내가 알았으면 어디서
냉장고 안에서 며칠 묵은 죽이 영양 만점 웰빙죽으로 둔갑하는 충격적인 광경. 정말 해도 너무하신다. 수소문 끝에 만난 죽 전문점 직원의 얘기는 더욱 놀라웠는데 뒤에서도 거기 보면은 인삼이 있어요. 인삼, 대추 이런 걸 또 손님들이 이렇게 안 먹고 따로 이렇게 빼놓은 것이 이제 주방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위에 얹어놔. 선반에나 뭐 아무데나 넣어놓죠. 자기도 쓰기 편한 데나 넣어놨다가 손님이 다음번에 그 참기름 메뉴가 들어오면 그 위에 다시 올려서 나가요. 원기 회복에 좋은 삼계죽. 인삼과 같이 먹으면 좋다기에 이쪽 저쪽 빈틈없이 맛보고 영양까지 쭉 흡수해 주셨는데 남의 입으로 들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 궁금한 거 못 참는 담당 PD 직접 확인에 들어갔다. 가지런히 놓인 인삼과 대추. 겉으로 보아선 재사용한 건지 알 수 없다. 자세히 살펴봤지만 문제점 찾지 못했다. 안심한 담당 PD 야무지게 몸보신 해보자며 시식 들어가셨는데 인삼과 대추에 숨겨진 비밀은 주방에서 밝혀졌다. 사장님 이거 어떡하라 그랬지? 그냥 놔둬. 전 손님이 먹고 남긴 인삼과 대추. 이걸 먹는 게 고명을 하니까. 그랬다. 그 인삼과 대추가 맞이한 다음 손님은 불만제로 담당 PD였다. 다시 쓰고 또 쓰고 인삼 재탕도 아닌 무려 3탕.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불만제로 불량업소를 찾았다. 반찬 재활용 우선 하시던데. 아닌데. 전혀 안 하세요? 네. 반찬 안 해요. 반찬이랑 그다음에 삼계죽에 산 같은 거 재활용 하셨죠? 주방에서는 이게 아마 하는데 저희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를 원칙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재활용하다가 걸렸어요. 왜 중국 아줌마들 와갖고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로부터는 이제 재활용을 안 하는 변하는데 반찬 재사용하는데도 이유가 있으시다. 사용을 해요. 내가 그걸 뭐 큰 욕심 돈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뭐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면 이거 손 안 됐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서가 이제 깨끗하니까 아닌 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무뎌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저가 잘못이에요. 남은 음식 재사용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은 모르셨나 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죽 전문 프랜차이즈. 이 집 간판 하나만 보고 찾아오는 손님 정말 많았다. 그런데 매장마다 식재료 양이 다르다는 불만 적지 않다. 그거는 다 다르더라고요. 지점마다 다 달라서 저는 과천에 살기 때문에 과천에 있는 데 가거든요. 근데 거기는 야채 그것만 한 게 좀 야채가 풍성하게 좀 다른 데보다 많이 넣어주시더라고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좀 더 재료가 많은 데도 있고 좀 적은 데도 있고. 같은 죽인데도 식재료의 양이 다르다. 죽 전문점 30곳에서 똑같은 죽을 구입해 확인해보기로 했다. 불만제로가 선택한 건 맛과 향이 좋다는 송이버섯죽. 식재료의 크기가 커 골라내기 쉬운 것으로 구입했다. 고르고 또 고르고 정확한 실험을 위해 불만제로 심혈을 기울였다. 죽에 들어있던 송이버섯의 양을 확인해보니 30곳 모두 버섯의 양이 달랐다. 가장 적은 곳과 가장 많은 곳은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또다시 죽 전문점의 주방으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죽의 재료는 포장 상태에 따라 2가지로 나뉘는데 대용량으로 포장된 건 주인이 마음대로 나눠 쓸 수 있다. 얘는 60이 아니에요? 이건 몇이에요 얘는? 순서 병량이 몇인데? 처음에는 한 70 정도,
이렇게 오니까 너무 들쑥날쑥이야. 나무 먹는 이렇게 사는 거나. 이렇게 하면 너무 주인 마음에 따라 양이 달라진다. 내는 돈은 같아도 먹는 죽은 같지 않다. 복불복이 따로 없다. 1인분씩 포장되어 있는 재료를 전부 뜯는 주인. 뭔가 수상하다. 번거롭게 다시 포장하는 이유는 식재료의 양을 줄여 쓰기 위한 것. 다섯 팩을 저기를 해야지 하나가 나오는 거네? 그럼. 본사에서 한 팩 한 팩 이름씩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중량을 조금씩 떼가지고 한 그릇을 더 만드는 거죠. 1인분을 더. 게살, 낙지, 삼계, 그리고 해물 종류, 전복. 다 줄이죠. 하지만 매장에서 정량을 지키고 있는지 소비자는 알 길이 없다. 식재료의 정량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30곳 중 송이버섯 양이 가장 적었던 죽 전문점에선 식재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송이의 양이 그 다른 가맹점들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좀 낮게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그거 왜냐면은 송이고 그냥 이렇게 나온 거대로 그냥 드리거든요. 사장님 말씀 사실일까? 냉장고를 열어 친히 확인까지 해주셨는데 앞불싸 양을 줄여 재포장한 송이버섯이 발견됐다. 이게 이제 따로 담아 놓으신 이게 15g 정도. 보니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네. 네, 제가 인정을 할게요. 이거 보니까 인정을 해야 되겠네. 한 그릇의 재료로 2그릇 만들고 있었던 것. 양을 왜 이렇게 줄이셨는지. 글쎄, 그러니까 모르죠. 뭐, 줄인 거, 제가 정확한 거는 이제 이따 와서 저긴데, 우리 마누라가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모르거든요. 여기 송이버섯죽 나왔습니다. 왜? 송이버섯이 너무 적어? 에이, 먹어봐. 그래도 맛은 비슷하잖아.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 밥 많이 넣어줄게. 응? 밥 많이 넣어줄게. 자, 어때? 푸짐하지? 재료비 아끼기 위해 식재료도 저렴한 걸로 골라 쓰신다. 남들 모르게 하는 방법도 가지가지. 네. 아, 참기름값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안 있었는데, 다른 데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본사 거 100% 다 쓰다가는요, 쉽게 말할게 많이, 본사는 100원이고, 시중에는 90원이면 자꾸 90원짜리로 가죠. 100원짜리다가, 그리고 금태기 두는 것도 아닌데. 재료 같은 거를 본사에서는 실컷 여러 번 쓰면 돼요. 사서 쓰고 되고, 한 번은 이제 본사시키고, 한 번은 이렇게 일해주게 되는데. 품질만 좋다면야 가격이 무슨 상관이랴. 제대로 된 식재료 쓰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밤낮으로 매장 앞을 지켰다. 잠복 3일째. 죽 전문점에 무언가 배달되는 장면 포착됐다. 배달된 것은 검은 물체. 아무리 봐도 수상하다. 검은 물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배달 차량을 따라가 보았다. 불법 유턴까지 하시면서 어딜 그리 급히 다니시나 했더니 서울 시내의 음식점 곳곳에 검은 물체를 배달하고 있었다. 영화 촬영을 방불케 하는 추격전 끝에 도착한 곳은 바로 김치 유통업체. 창고에는 배달 차량에 실려있던 것과 같은 김치 상자가 쌓여 있었다. 중국산 김치도 납품한다는데 죽 전문점에 배달된 김치의 원산지는 과연 어딜까?
김치가 숙성이 되면은 몰라요. 전문가도 못 찾아내요. 낙하물 하는데 김치 이게 3개지 3개. 이틀에 하나. 혹시나 하고 배달된 김치를 꺼내 포장재를 확인해 보니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오긴 오는데 그 중국에서 레벨 있잖아. 고급 좀 좋은 거를. 본사나 이거나 맛이 똑같이 사람들이 평을 몰라. 오히려 이 김치가 더 어떤데 이 김치가 더 맛있어. 원산지 표시법 대놓고 어기셨다. 국내산 김치 쓴다기에 철석같이 믿었는데 믿었던 도끼에 발등 제대로 찍혔다. 죽 전문점의 본사에선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걸까? 본사에선 자주 나와요? 아니요. 안 나와요. 한 일이 있으면 나오고 그지 안 나와요. 한 번? 3개월에 한 번? 본사에서 이렇게 나와요.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씩. 그리고 본사에서 전화를 하고 와요. 그걸 갑니다. 여보세요? 아유, 예, 본사님. 예, 본사님. 오늘 오신다고요? 저희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럼 천천히 오세요. 얘들아, 준비해라. 오늘 단속 나온단다. 말뿐인 관리 감독 시스템. 좀 더 많은 식재료들의 실체를 파악해야 했다. 그래서 불만제로 이번엔 쓰레기 수거에 들어갔다. 밤마다 서울 시내 배회하며 쓰레기 주웠다. 장갑. 정교한 작업을 위해 장갑까지 끼고 고약한 냄새 참아가며 쓰레기 봉투 뒤지고 또 뒤졌는데 뭐야? 원산지 중국? 식재료 포장지에 표시된 원산지는 다름 아닌 중국. 송이버섯에 낙지 그리고 고춧가루까지 모두 중국산이었다. 놀라운 건 모두 본사에서 공급한 식재료라는 것. 이렇게 우리나라 걸로 한 줄 알았거든, 사실은. 그럼 그 조개 같은 거는. 본사에서도 중국산 식재료 쓰고 있었다. 해물류는 다 국산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당연히 낙지는 뭐 100%. 양념 중에서는 고춧가루는 다 중국산이었어요. 참기름상이 중국산이죠. 참기름 국산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고 보니까 국산이 별로 없네요. 쌀, 김치, 나머지 뭐 야채류 조금은 국산이 있고 중국산도 좀 있고. 이상하다. 그 어디에도 중국산 식재료 쓴다는 얘기 찾아볼 수 없다. 원산지 표시에도 중국산은 쏙 빠져있다. 중국산 식재료가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중국산 식재료의 실제가 사실은 매우 품질이 열악하거나 아니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소비자들도 중국산 식재료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근데 프리미엄이라는 어떤 웰빙이라는 또는 건강이라는 개념을 지향하고 있는 이런 대형 업체에서 중국산 식재료, 특히나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이런 식재료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들의 반응 궁금하다. 중국산이요? 중국산이면 안 되죠. 왜냐면 중국산을 하고 그렇게 큰 금액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음식을 놓고 하는 사기죠. 되게 좀 놀라운데요. 그냥 이미지 자체가 크고 거대하기 때문에 뭔가 더 좋고 비싼 만큼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를 속인 거였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많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좀 심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죽 한번 잡숴봐. 어떤 거? 이건 국내산. 요거는 호주산이고. 어떤 거? 요거는 수입산. 응? 어느 나라 거냐고? 그러니까, 그래, 중국산.
내가 말 안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물어보면 대답 다 해주려고 했어. 중국산 밝히는 게 꺼려지는지 원산지 속이는 것도 많았는데 형님 근데 이거요 국내산 송이에요? 국내산에서 이거는 어디까지? 이거 지금 비싼 송이 맞죠? 송이 맞는데 이거 자연송이 국산이에요? 맞다고요? 네. 유독 중국산 식재료만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본사에 물어보았다. 일단 원산지 표기법이라는 것을 저희는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는 엄격하게 준수를 하고 있고 그 외 부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재료를 쓰는 경우에는 고객분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 제품에 대해서 다 원산지를 확대 표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원산지 표기법이 바뀐다고 하는데 뭐 김치 같은 경우에도 양념까지 모두 밝혀야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걱정이 많아요. 철저한 위생과 품질 관리 부탁드렸다. 아주 일부 가맹점에서 이제 문제점이 적발될 때가 있는데요. 요즘 또 소비자들이 그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레시피가 정량대로 준수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이제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까지 체크하고 있는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뭐 징계 수위를 점점 높여갈 예정입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이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겁니까? 물론 죽 전문점 일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런 비양심적인 행동 화가 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보셨잖아요. 식재료 원산지도 속이고 양까지 줄여놓고 이건 뭐 종합 선물 세트가 따로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낙지죽, 버섯죽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다 중국산이라뇨. 현재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항목은 6가지입니다. 다른 식재료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내년 4월부터는 수산물도 표시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소비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식재료들의 원산지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웰빙, 프리미엄 하면 최고의 식재료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미지는 브랜드의 가치이고 또한 소비자와의 약속입니다. 청결한 위생 그리고 철저한 식재료 관리로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영양식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